주방에서 요리하는 아내, 거실에서 TV 보는 남편, 작은 방에서 게임하는 아이, 각자 도생하는 우리 가족. 공기청정기 한 대로 충분할까요? 만인은 좋은 공기 앞에 평등하니까 누구라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방곳곳 좋은 공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방방곳곳 앰모스피어 스카이.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오늘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저는 박지훈이고요. 안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간 건강으로 전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 무엇보다 이제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표와 같이 보시면 유병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의 상태, 간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간 건강에 대해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간암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고요. 간암이나 간경변, 비형간염에 대한 논문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비형간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암인 상태로 발견합니다. 간경화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이나 암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술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죠. 술에 의한 간경변, 간암이 뭐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제가 알기로는 몽고 다음에 거의 우리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소리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건강.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간은 침묵의 장기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알고 있을 때 또는 지방간이라고 알고 있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간경변을 막는 게 간암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의 간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네. 그러면 간 건강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뭔가요? 네, 무엇보다 남성 간질환이 사망률 전 세계 1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원인이 지방간인데,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간인데요. 지금 건강보험 14평가원에서 지금 매년 남성과 여성의 지방간의 어떤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간 내에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이 쌓였을 때를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간 내에 과도한 지방, 주로 중성지방 형태로 쌓여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대한간협에서 단순 지방간에서 20%가 지방간염으로 발전이 되고요. 또 10년 후에 20%가 간경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치명적이죠. 간경화 같은 경우는 간이 딱딱해지고 섬유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1.7에서 2.5%가 간암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이게 심각하고요. 또 지금 지금 전 국민의 30% 중에 지금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113%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비만율과도 같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만이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 간질환이 원인이 생기는 게 보시면 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이거 음주, 술이고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가 대부분 23%를 차지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폭식, 그다음에 음주도 같이 해서 이 무엇보다 이 음주를 좀 많이 하는 이런 문화들이 또 저희 나라에 되게 심각하고요. 또 세계 각국의 음주량을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대한민국이 일주일에 지금 14잔 정도를 드시고 계시고 있고, 또 보시면 1년 동안 드시는 국민 1인당 연간 음주량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맥주가 한 1년에 150병 정도, 소주를 한 60병, 그 다음에 이렇게 청주도 33병,
또 와인, 위스키까지 해서 사실은 15세부터 64세까지 활동 경제활동 연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까지 다 드신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만성 간질환을 요약해보면요. 원인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비알코올성 간질환, 아까 그 어떤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해서 축적된 중성지방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지방간인데요. 이것들은 간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요. 간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 인한 지방 축적을 해서 지방간이 발생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알코올 대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 약물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세균 간염, 우리 뭐 B형 간염, A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적인 건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임신, 당뇨 같은 여러 가지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혹시 이런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자가 진단 체크하시면요. 첫 번째는 가족 중에 간질환 환자가 있거나 또 이렇게 간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과도한 음주. 예, 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랑 또 수혈을 받으셨거나 당뇨나 비만, 고혈압 같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8번 거까지 하셔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의를 좀 찾아가셔서 간질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은 우리 네. 몸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간은 쉽게 얘기하면 인체 화학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뿐만 아니라 생체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해독작용과 면역작용, 영양소 대사 및 저장, 담즙 형성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그 기능 또한 매우 복잡하다. 혈액의 10%를 담고 있는 간은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일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변화시키는 대사작용을 하고 각종 물질을 합성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장 단백질과 부종을 막아주는 알부민 등이 대표적. 또 술, 약물 등 유해한 물질이나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도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저장하고 매일 1리터가량의 담즙을 생산해 지방 등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 이처럼 간은 내장기관의 중추로서 작용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과 세균에 접할 기회가 많아 병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한번 요약해 보실까요? 네, 간의 주요 기능은요. 첫 번째는 면역작용이에요.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고요. 우리 코퍼세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들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 대사 및 저장.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에 필요한 만큼 대사를 하고요. 또 저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간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죠. 해독작용. 예, 우리가 흔히 뭐 약물이라던가 진통제 이런 것들 되게 쉽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간에는 독소로 작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 물질, 박테리아 같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또 담즙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에 반드시 필요한 담즙 생산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 물질 대사, 그리고 알코올 분해, 그리고 혈액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간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등 각종 영양 대사와 함께 해독작용 및 살균작용 같은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그 해독작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해독작용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의 해독 경로는 첫 번째는 이 독성 물질들이 우리 간에 들어오면요, 산화 환원을 통해서 이런 독성 물질을 감소시켜서 배출 용이하게 만들고요. 이때
지금 보시는 영양소와 같이 비타민 B2, B3, B6, 엽산, B12, 플라보이드, 인지질 이런 것들의 영양소 다량이 필요하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슈퍼옥사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때 어떤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 셀레늄, 그 다음에 슬리마린, 바이오플라보이드 같이 여러 가지 다량의 항산화 요소들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간의 해독 경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아까 그런 어떤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꿀 때 독성을 감소시켜 배출 용이할 때 이 중간 대사 산물이 활성산소종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무해하게 바꾸기 위해서 아까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영양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보이는 실리마린. 네, 오늘 이제 그런 또 정보를 이 실리마린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 물질들을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질과 결합하게 도와주는 글리신, 베타카로틴, 글루타민, 아르기닌, 시스틴 같은 또 강력한 아미노산들이 다량으로 필요하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독성물질이 들어왔을 때 1단계에서는 항산화 비타민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단계 중간 대사물인 활성산소종을 제공할 때는 또 강력한 비타민 C, E, 실리만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이것들이 2단계 됐을 때는 또 다량의 아미노산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배출될 때는 담즙이나 또 혈액을 통해서 대변과 소변을 배출되는 이런 다양한 해독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간이 해독할 때 단순히 해독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게 표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요소인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고, 그쵸. 2단계에는 항산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미노산인 프로틴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간이 많은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또 네. 처음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남성, 여성 다를 텐데 네. 간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대한민국 남성 40대 남성 사망 1위가 뭘까요? 간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떤 직장 생활, 스트레스, 또 음주,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흡연, 그리고 또 과도한 어떤 일에 의한 또 스트레스들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운동 부족, 보시면 배둘렘 보이시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남성의 간 건강이 정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럼 여성들은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간의 크기가 8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문제는 지방 조직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사회 경제 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불규칙한 식사와 또 잦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또 여성의 지방 간도 지금 되게 많이 위협받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제 몸 안에서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를 네.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간은 또 침묵의 장기입니다. 예. 70에서 80%가 손상될 때까지 전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렇게 상처만 나도 쓰라리고 아프고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간은 80%가 손상될 때까지 전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예, 또 장기간에 걸쳐 10cm 이상의 종양이 나타났을 때도 이상이 나타나야 그때 자각 증상을 느끼고요. 또 문제는 이게 대번에 손상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더 긴 시간 동안 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렵고요. 또 나타나는 증상들은 피로감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고요.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거나 또 이렇게 막 식사를 하시면 뭐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이 아랫배의 둔탁한 통증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말기가 됐을 때는 이제 복수라던가 복부팽만, 뭐 황달까지 여러 가지 부종까지 해서 되게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네. 그 황달은 또 어떤 걸 황달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 혈색소의 헤모글로빈이라는 헤모글로빈이 철분과 함께 특수 단백질로 해서 우리 배출이 될 때 이 황색 담즙색소가 빌리루빈입니다. 근데 네네. 몸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쌓여서 눈의 공막이라던가 피부나 점막에 노랗게 착색되는 것들을 황달이라고 하고요. 이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간 기능이 정화를 의심해 보셔야 되죠. 네. 네. 그러면 간 건강에 네네.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밀크시슬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용식물이 밀크시슬인데요. 여기에 기능 성분으로는 실리마린이 있거든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밀크시슬은 학명으로는요 실리움 바리아눔이라고 해서 엉겅퀴에 불리는 국화과 식물이고요. 한 네. 유럽에서는 2000년 전부터 약용식물로 사용되는데 여기 안에 기능 성분이 실리마린이죠. 네,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이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SOD,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켜서 간세포 손상을 간세포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실리마린을 복용한 군과 실리마린을 먹지 못한 실험군을 대조했을 때는 이 간세포 산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MDA라고 해서 산화 대사물을 감소시키는데 간세포 산화 감소를 도움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마린을 먹은 이 실험군들은 실제로 간세포가 산화를 감소시켜주는 게 데이터에서 나타나죠. 네. 확실히 이게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 밀크시슬 안에는 이 실리마린 성분이요. 알코올 투여 시 지질 과산화물이 증가되는데 이 실리마린을 투여한 이 실험군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된 게 데이터로 나타났고요. 또 알코올에 의해서 증가된 이 LAT, 간효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이게 항산화의 기능이 된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간 기능 검사 시에 피 속에서 간효소 양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는데 보통 LAT, AST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수치가 높으면 사실 간세포가 파괴돼서 이 간효소가 혈중으로 흘러 들어가서 높은 간 수치를 나타낸다는 건 간세포의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시면 LAT, LST를 검사하는데요. 이 실리마린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140mg을 2개월 동안 한 50명의 대상으로 실험군을 먹었을 때 실제로 이 LAT가 거의 한 60% 가까이 감소된 케이스고요. 이 두 달 동안 LAT가 거의 한 30% 가까이 감소된 케이스가 실제로 나타나서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게 나타났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이 실리마린 자체가 간세포의 항산화 기능, 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마린의 이 주 성분은요, 간 건강 바이오마커라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LST, LAT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 요 수치가 높으시면 이제 간에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더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감소시켜 주고요. 빌리루빈, 아까 그 황달을 감소시켜 주는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켰고요. 또 혈중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주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실리마린 역할이죠. 그러면 아까 그 실리마린이 들어있는 그 제품 중에 네. 뭐 좋은 제품이 없을까요? 예, 우리 유트라이트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밀크시슬인데요. 이 지친 간 건강을 채우는 건강한 에너지에 도움을 주는 이 실리마린이요. 하루에 130mg을 제공하고요. 유트라이트의 특징적인 것은 유트라이트 제품에 실리마린 100%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1차 해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군 5가지가 함유됐고요. 구원료로 다양한 아까 그 플라보노의 성분인 식물 농축물인 민들레 뿌리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 아세로 농축물이 함께 들어있고요. 또 무엇보다 미위생재단의 NSF를 인증받은 되게 안전한 제품이죠. 네네. 그래서 이 밀크시슬 EX 제품의 대표적인 비타민 B군 5가지는 비타민 B1, B2, 그다음에 B3, 나이아신이 있고요. 판토텐산, 비타민 B12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밀크시슬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 실리마린이 하루에 적정량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유트라이트에 있는 밀크시슬 제품은 하루 그 영양 권장량 130mg을 함유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좀 간은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족력, 간 건강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챙겨 드시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피곤하시고 늘 지치시고 또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주부들도 지금 이 집콕 생활로 인해서 가사와 육아에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피로를 또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좀 뭘 먹으면 좋을까 할 때는 밀크시슬 EX라는 제품 유트라이트에 이런 제품이 있죠.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은 총 7가지가 그룹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트라이트 제품 중에는 이스트비와 비타민 B 플러스가 있고요. 아까 그 1차 그 해독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파셀레늄, 코큐틴 같은 이런 항산 영양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2단계에서 반드시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뉴트라이트, 파이토프루트라는 제품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 영양소가 다양하게 있는 실리마린이 있는 밀크시슬,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가 잔뜩 들어있는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와, 지금 사진 보시니까 많네요. 어떻게 다 먹죠? 그걸? 예, 진짜 챙겨 먹기도 참 현대인들 너무나 바쁘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정말 일일이 이거를 다 챙겨 먹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있는데 정말 또 우리 간은 또 지켜줘야 돼요. 예, 네. 정말 뉴트라이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짜잔! 예,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맨즈 에너지. 네, 이렇게 맨즈 에너지팩. 예. 그래서 과도한 업무와 야근, 회식에 지친 현대 남성을 위한 뉴트라이트의 맨즈 에너지백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은 되게 편리해요. 예,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바쁘시면 포켓해서 다니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까 강력한 저희 뉴트라이트 대표적인 항산화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남성들의 간 건강 위한 밀크시슬 EX가 들어있고요. 또 남성들의 가장 문제가 뭐죠? 네. 혈관 건강, 혈관 건강, 항산화. 항산화 혈관 건강 부분에 오메가3까지 해서 그 지퍼백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인 남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즈 에너지팩을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달 분이죠? 네네, 한 달 분이죠. 네.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너무 좋은 게 2년 정도 장기 복용하셨을 때는 한 60만 원 정도의 밸류가 저렴합니다. 네네. 남성만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성도 맞아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네네네. 전연령에서 따라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이 섭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 모두가 참 이런 간 건강에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침묵의 장기이다 보니까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체중 관리, 아까 말씀하신 절주, 그 다음에 각종 식품류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안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 뉴트리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가 그 말을 했을 땐 너무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오케이, 끝났어. 친구야 반갑다. 그래? 반갑다 친구야.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아끼고? 나 오늘 응. 뭐 마카다이가 같이 먹으려고 같이. 좋다. 그래 악수 좋네. 좋은 생각이다. 그럼 니 뭐 아낀대? 나 뭐 코로나인데 안심되게 그냥 안심 스테이크 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2시간 기다리겠네. 억수로 지겹네.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한 개 할게. 그래 뭐 아낀데? 나는 일단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 사람이 하는 대구 스테이크 어떤 거? 대구? 응? 좋다. 렛츠 고!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좀 촉촉하게 할 거라서 수비드 형태고요. 우선 준비된 수비드라고 하네. 수비드 물로 하는 건가? 우선 수비드를 위해서는 저희 쿠킹 시트가 필요하고요. 물 숫자가 아닙니다. 진공 하에서 요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65도, 75도 정도 익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했을 때 육즙이 빠져나간 걸 방지를 하는데 우리 퀸의 장점은 오븐 기능도 되고
사실 이렇게 실중 오늘 제가 웍을 사용할 거니까 그 웍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비드를 만들어서 미리 좀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에 또 시어링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굽는 요즘 막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한대요. 시어링, 뭐 레스팅, 수비드 많잖아요. 레스팅도 오늘 너무 영어가 많네요. 이 구독자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 레스팅은 실질적으로 육즙이 굽다 보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쪽으로 몰려있는 부분을 다시 제자리 찾아가기 위해서 씌워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굽고 난 뒤 이렇게 밖에 내놓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시어링은 이렇게 구워서 갈변돼서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수비드 하면 그냥 허예요. 우선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한 웍은 물을 넣거나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깔아주고요. 오늘 제가 2덩어리만 했지만 더 많은 양을 해서 만들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뚜껑을 닫고 4단에 2시간 정도 하면 한 65도 정도 이상의 열로 계속 정온으로 이 고기가 수비드 형태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기를 미디엄 상태로 해서 먹기 좋게 부드럽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구 사람이 만드는 대구 스테이크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대구 갑시다. 오케이. 먼저 이제 재료부터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재료 푸짐하네요. 네, 편 마늘 조금 있고요. 많은데? 저는 마늘 좋아해서요. 그리고 고추, 아주 매운 청양고추인데 많이 말고 약간 매운 기운을 좀 느낄 수 있게 이제 고추 하나, 그리고 양파 채 썬 거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없으면 그냥 일반 토마토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까만 올리브, 초록 올리브 뭐 없으면 뭐 까만 올리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케이퍼 조금, 그리고 레몬, 그리고 대구살. 먼저 대구살은 이게 코스 땡땡에서 팩으로 판매합니다. 요거 이제 저기 그 생선 파는 데 가서 해달라고 스테이크 할 거니까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전문가님 데리시니까. 네. 그리고 레몬이 없으시잖아요. 레몬이 없으면 요렇게 생긴 걸 이제 마트에서 팝니다. 여기 이제 드롭으로 조그맣게 짜서 이제 쓸 수 있게.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향신료로 딜이라는 걸 쓰는데요.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딜이 뭔지는 잘 아실 테지만 그 딜은 아니고요. 없으면 이제 타임이라는 걸 씁니다. 타임은 시간을 얘기하는 그 타임이 아니고요. 타임이라는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미나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미나리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타임이 있어서 타임을 쓸 거고요. 근데 이 대구가 흰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없고, 그리고 또 요리하면 이 요리하면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살이 되게 퍽퍽해지고 부서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게 요리할 때 별 짓을 다 하거든요. 뭐 버터를 쓰기도 하고 다시 쪘다가 다시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퀸이 장점이 수분을 잡아주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베이스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뭘 발라주듯이 계속 위에 덧칠하듯이 양념해주는 거를 그쵸. 안 해도 스스로 하니까 좋은 올리브죠. 올리브유, 유리에 들어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입니다. 마늘 먼저 넣고요. 네. 양파도 좀 넣고요. 고추도 좀 센 불에다가 볶으면 되고요. 다이어를 시작합니다. 요리 중 하루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지지 이제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갈색빛이 나도록 그러게요. 바짝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짝 볶겠습니다. 네, 그 맛이 진짜 풍미가 더해지는 마늘과 양파와 네. 고추의 향이 손이 너무 작았어요. 네. 올리브유를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익어가고 있어요. 막 날라다니네요. 막 날라다니고. 원래 아빠도 이렇게 요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그 친구가 했던 거는 비정상이야. 그 친구는 남자가 아니야. 불을 낮춰서 넣어요. 안 그러면 붙어버려요. 그렇죠. 네, 올리브 오일도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좀 낮추고요. 올리브 오일 조금 더 넣고요. 다음에 밑간을 좀 해줍니다. 밑간이 잘 안 돼서 소금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후추. 넣고
넣고 좀 익히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조금 익히겠습니다. 10단에서. 네. 이제 수봉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반대로 뒤집고. 맞습니다. 지금 수봉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열겠습니다. 와우,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온도는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온도 좀 낮추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예, 그 다음에 좀 뒤집어서 익히고요. 살이 깨지지 않게. 밑간을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소금만 조금 좀 넣고요. 나중에 겉까지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로 하고, 지금은 겉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좀 익히겠습니다. 뭐 1분 만에 수봉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온도를 좀 낮추고 준비한 토마토를 이제 과감하게 으깨겠습니다. 이거 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리저리 튀거든요. 안 튀게 조심하시고요. 몇 개는 으깰 거고요. 몇 개는 그냥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올리브 좀 넣고요. 색깔이 확 사네, 그죠? 색깔이 이쁘네요. 네. 그다음에 케이퍼. 생선 요리하면 좀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죠? 짠맛, 신맛을 좀 잘 내주죠. 레몬도 좀. 레몬은 고기 얹으면 더. 네, 그러려고요. 풍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이거 지금 먹어도 될 것 같다. 그죠? 사진 한번 좀 찍어주세요. 이제 재료를 다 넣고요. 4단에서 좀 약한 불로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네,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선의 크기하고 재료의 양에 따라서 불세기는 조금 조절이 가능한데요. 네,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익었어요? 네,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요. 이게 익은 거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는데, 이 살이 탱탱하면 잘 익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부서지는, 너무 누르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힘이 세서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센 불에서 열어서 조금 졸여 줄까요? 육수를 이렇게. 이 요리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대구 사람이 만드는 대구 스테이크였습니다. 친구, 안심 스테이크는 어떻게 됐노? 아이, 멀었다. 이거 먹자. 네, 이제 완료됐습니다. 장장 2시간에 걸친. 네. 짜잔. 기다리기 힘들다. 제가 우선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육즙이 안에 가득 그대로 갇혀 있죠. 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사이 잠깐 제가 계란도 2개 넣어서 익혔어요. 구운 계란이 된 거죠. 구운 계란 이렇게 하고, 제가 보시면 국물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넣지만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죠. 네, 정말 이게 수분을 가뒀다라는 느낌. 심부 온도가 거의 60도 가까이. 네, 59점 몇 도 나오죠. 네, 그럼 단백질은 다 이건 뭐지? 익은 거죠. 네,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지고 굽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60도 이상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육즙이 살아있죠, 이렇게. 고기까지 부럽고. 촉촉하게 골고루. 안녕하세요. 10단.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송이를 좀 준비했어요. 네, 고기를 구울 건데 그 전에 양송이도 같이. 네, 연기가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돌 때 열어서 연기를 좀 놔두고요. 양송이가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네. 양송이는 옆으로 두고 제가 고기를 좀 익혀줍니다. 하나는 제가 바지를 했던 거고 하나는 바지를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조금 더 해서 지금 낮은 온도인데
식단으로 해서 좀 구워주겠습니다. 그냥 겉을 바삭 익히는 거기 때문에 덮고 익혀도 되고 그냥 열어서 익힐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 이렇게 익었죠? 이제 레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접시 같은 경우로 그냥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되죠. 그런 거 있잖아. 애들 달짝지근하게 먹을 수 있는 짜자잔. 어떤 거 없을까요? 준비했죠? 오.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고기를 구운 이 육수도 나오고 저기 뭐죠? 양송이를 물에 설탕. 조금 많이 맡아본 냄새 나죠? 그러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 아우, 되게 촉촉하네요. 혹시 집에 뭐 메시 포테이토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면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복잡같이 미국식 복잡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 얇게 썰어 놓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집에서 초밥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맛이 어떨까요? 소스를 중간에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하고 고기 사이에. 거기도 바를 건데 저는 이 소스도 괜찮고요. 반칙이다, 반칙. 반칙? 그리고 이제 이런 발사믹 쇼유가 있으시면 반칙이다. 자, 여러분, 자, 그냥 돼지고기 안심 하나 가지고 저기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저렴하면서 또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집에서 쉽게 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도 많이 사실 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맛있게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재료들이 일반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스테이크는 중간에 너무 배고파서 먹어버렸어요. 네,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감사합니다. 초기에 저희가 방송에서 좀 앞뒤 안 맞는 사투리? 근본 없는 사투리. 근본 없는 사투리. 저희가 이 또 서울 경기로 이사 온 지가 좀 되다 보니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말도 아니고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사투리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딴 사람은 우리 사투리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즐겁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